네, 이렇게 고맙게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푸드트럭에 관련해서 일전에 남겼던 영상을 보시고 또 청년 창업자, 초보 창업자분들이 트럭 장사에 대해서 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좀 공통된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는 중에 또 사장님 이렇게 뵙고서 아까 이런저런 얘기 들었는데요. 사장님은 공장을 처음부터 하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네. 이 업을 시작하셨을 때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39에 이 장사를 하던 사업들이 다 안 좋아갖고 제일 밑바닥까지 한번 갔었죠. 그때 차 장사를 시작했어요, 저도. 차 장사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어릴 때는 이제 노점상을 좀 했고, 우리 아까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장사 쪽으로만 다닌 것 같아요. 그럼 39세 때가 몇 년 전이십니까? 지금 55이니, 16년 정도. 예, 그래 되나요? 그때 처음에 차 장사를 하실 때 잘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예. 차 장사는 뭐 아무나 그냥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차만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차도 없었죠. 우연찮게 수박 파시는 분이 저 연안부두 입구에서 차를 1톤 차량을 박아놓고 수박을 팔더라고요. 네. 거기를 장사를 해주면은 월급을 150만 원을 준대요. 그 수박 파시는 아이고. 분이 나보고 거기를 팔아주면은 월 150 봉급을 준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수박을 파는데 150만 원씩 봉급을 주고 뭐 남나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때니까 그때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했어요. 한 두고 달을. 아 근데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수박만 주말에 한 151매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매출이요. 예. 근데 수박 단가는 그때는 몰랐죠. 갖다 주는 거 팔았으니까. 그래 한 2개월 정도 하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농산물 시장을 가봤어요. 수박이 얼마인가. 단가가 생각보다는 정말 싸더라고요. 도매시장을 가셔서 볼게요. 네네. 이제 정품 수박은 아니고 비품 수박 그런 과일이다 보니까 판매액의 한 1-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이런 게 있었구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장사를 그 당시에도 39마음 한 20년은 안 돼도 한 10몇 년을 또 이것저것 장사를 했는데 그런 마진은 처음 봤거든요. 또 신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15인승 봉고차가 있었는데 봉고차 의자를 다 떼고 이제 수박을 혼자서 싣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비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같은 과일이더라도 진짜 상품성이 높은 과일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살짝 좀 흠집이 나거나 이런 거를 비품이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럼 사실상 처음에 생선을 하신 게 아니라 과일부터 예.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물론 당시로 넘어가다 보면 처음에 인연이 된 게 수박이다 보니까 과일로 하셨겠지만 과일 장사를 몇 년 정도 하신 꽤 거예요? 오래 했습니다. 과일도 한 10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정도를 하셨으면 그래도 오래 하신 건데 뭔가 업종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당시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이 차량 장사들은 10년 동안 과일만 한 건 아니에요. 이제 간혹가다 다른 품목 차량 장사들 중에서도 대박 상품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잠깐 바꿔서 탔죠. 아까 수박을 하시다가 1-20% 그 마진이 어떻게 보면 80% 정도가 되는 걸 보고서 아 이건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거의 바닥이셨고 어떻게 150만 원 받고 그 계기가 된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갑자기 차 사가지고 나 해야지 해서 뭐 어디서 팔 거면 사실 이런 계획을 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의 도움을 그때 받으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도움은 받은 적 없고요. 원래 또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좀 장사 머리가 좀 있죠. 아. 예, 그러니까 굴리니까 이런 스타일로 하면 되겠다. 비슷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했죠. 예, 그러니까 수박으로는 돈을 못 벌었어요. 그 한 2달, 2개월 정도 했나? 그런데 이제 가을이 접어들잖아요. 한 2달 네. 지나니까 여름철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사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안동 풍기로 내려가서 사과를 띠가 와갖고 팔기 시작했죠. 그 사과가 대박 났어요. 현지에 가셔서 뛰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보통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안 가죠. 처음엔 아니고 예, 예. 처음서부터 그러면 예, 예. 보통 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죠. 예를 들면 과일이 딴 거라고 해도 어쨌든 지금 과일 장사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과일을 보는 법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래도 좀 도매 쪽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하는 게 제가 봤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그렇게 가서 되는 게 조금 좀 장점이라면 장점이겠는데 그때는 또 젊었으니까 일단은 저지르고 보자 모르면 가서 물어보자라는 그런 좀 신념이 있었어요. 모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물어봤죠. 모르는 게 창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무작정 내려가서 청과시장에 들어가니 소모품 파는 데가 있잖아요. 바구니라든지 예. 뭐 소모품들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그때 물어봤죠. 이만저만해서 사과를 띠러 왔는데 네. 어떤 식으로 떼야 되냐.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니까 거기서 잘해줬어요 또 그분들이. 그 중매인도 소개해주고 이런 물건 저런 물건이 돈이 되고 좋다 이게 싸다 다 그분들이 가르쳐주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죠. 매듭을 거기서 풀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분들 고마운 분들을 만나서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디서 파신 겁니까? 내가 생활한 데가 인천이었거든요. 예. 그 인천에서 팔았어요. 우리말로 이제 저 차치기라 그래요. 변수막 크게 걸어놔 놓고 예. 이제 길가에다 이렇게 대놓고 이제 차들 오면서 갖고 사가게 하는 예. 그런 길방이랬죠. 대부도 같은 데 가면 포도 같은 거 예. 막 써붙였듯이 그런 스타일로 시작했어요. 소면 장사를. 그리고 그렇게 해가 사과 한 상자 10,000원 서 붙여놨거든요. 보통 저희가 뭐 이러면 충청도로 간다 그러면 뭐 장원이나 감곡 이런 데 가면은 복숭아가 나니까 예. 복숭아 뭐 한 박스에 10,000원 뭐 이렇게 네네. 써져 있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사과를 좀 많이 싸게 사와갖고 많이 또 싸게 파니까 손님이 계속 차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이제부터 처음 이제 주말에 100만 원 이상 매상을 올려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리고 그거 한 달 해갖고 중고 화물차를 하나 샀죠. 한 달 하셨어요. 예, 예. 처음에는 그 봉고차 안에서 물건을 싣고 오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내려가 진열을 하면은 다시 실지를 못했습니다. 퍼트려 놔놓고 박스 만들고 하니까 봉고차가 작아져요.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진열하고 거기서 잤어요. 한 달을 그렇게 생활한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뭐 차와 한 몸 예, 예,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환경이. 그랬다 화물 트럭을 사셨을 때는 몇 톤짜리 1톤이죠? 1톤 예, 예. 트럭으로다가. 차량은 1톤이 최고 좋습니다. 1톤. 예. 근데 저도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왜 다 1톤일까? 그럼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트럭으로다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첫 번째는 과일 장사 하시는 분도 있고 야채, 그러니까 청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수산 쪽은 생선이나 이런 걸 예, 예. 하는 게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예. 사장님께서는 지금 10년 동안 청과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수산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청과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그리고 왜 수산으로 바꾸게 되셨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흐름상 청과가 이제 이 차량 장사들한테는 이제 수익면이든지 뭐 이런 소비자적 형성이라든지 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다면? 하면 저 예전에는 취급 안 하던 비과 종류들도 이래 가게나 마트에서 다 취급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귤 한 상자든 귤 몇 그램이든 다 살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비자들이 보고 사가긴 했는데 입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마음이 틀려져요. 맛이 틀려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골 확보라든지 그런 게 좀 까다로움이 많아졌고 이익금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기존에는 차량에서 비과품을 그래도 싼 가격에 파니까 이게 경쟁력이 있었는데 굳이 차량이 아니더라도 동네 마트에서 그렇게 싸게 팔아버리니까 경쟁력이 좀 없어졌다는 말씀이시고 또 한 가지가 네. 마트는 반납이 돼요, 반품이. 아 근데 차량은 그렇죠. 예. 사고 가면은 그걸로 끝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소비자들이 믿음이 네. 없으시죠. 갈수록 차량 장사는 이만큼의 물대로 이만큼의 수익을 창출하려면은 네. 물건이 갈수록 보기는 좋아도 갈수록 맛이 없어지고 맞아요. 형편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한번 사 먹은 소비자들이 불신하게 되는 거죠, 차량. 맛에 대해서 딱 과일을 보시면은 직접 파셨던 입장에서 보셨을 때 딱 보면 이건 맛있겠다 이런 게 좀 가늠이 되시나요? 조금은 가름이 되는데요. 우리들도 이래 보면 전부 다 안다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맛을 봐야 알아요. 찍어봐야 되고 맛을 봐야 알아요. 생김새 갖고는 반, 맛을 보면서 반. 그래가 100%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당독의 측정도 막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실제 예, 실제 맞습니까? 예.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나온다면 어느 그 물건 정도? 좀 그렇게 당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과를 하셨다가 철마다 그러면 철 되는데 가셔서 직접 뛰어오셔서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청과에서 수산으로 넘어오셨을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 수산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제가 이거 창고를 가게를 운영하면서부터 그래 됐죠. 처음에 이 가게를 시작할 때는 청과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산물도 좀 했고. 네. 그런데 차량 장사도 싣고 다닐 만한 그런 물건들을 거의 다 취급했으니까요. 밤도 했고 많이 했네요. 종류는 이것저것.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번 우리 이런 창고에서 네. 누가 이 갈치 작업을 시작을 해갖고 저렇게 해서 낱개로 선별 작업을 하면서부터 이 창고로서도 그렇고 이 판매자들도 그렇고 수익 창출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꼭 저거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어느 해 오징어가 많이 쌌어요. 네. 냉동 오징어 사갖고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걸 시점으로 계속 이래 수산 쪽으로 계속 돌아서게 됐어요. 그런 반면에 청과는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이 수산물 쪽으로 흘러왔던 것 같아요. 시대 흐름상 이렇게 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제주 은갈치라고 돼 있고 예. 그 갈치를 지금 다 풀어서 지금 이렇게 뭔가 좀 선별 작업. 나눈 예, 예.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실제 여기 딱 오게 되면은 사장님께서는 새벽에 트럭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거를 예. 공급을 하시는 역할을 예, 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물건이 여기 와서 하시는 일이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지 뭐 그런 수산시장에 보면 중매인이 있고 도매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근데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예, 외진데 있는 거죠. 그것도 여러 사람들을 소매 도매를 하는 게 아니고 차량 장사 100%죠. 그러다 보니 이제 소매 같은 거는 전혀 없고 네. 100%가 차량 장사하시는 분들만 이제 오시는 건지 알고. 저희는 사실 프랜차이즈 아이템으로 나오면 이게 현지에서 엄청 싸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살아요. 예, 예. 예, 왜냐면 꼬막이 싸졌으니까 꼬막 예. 비빔밥집 막 생기고 막 이런 예. 거랑 좀 비슷한 건데, 근데 아까 과일 얘기하다가 이게 다시 수산으로 넘어간 건데, 사실 트럭 장사라고 치면은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나왔던 푸드 트럭이라고 해서 트럭에서 예. 음식 파는 친구들을 예. 보면은 사람들이 몰리는 금요일이나 토요일만 문을 열고, 아니면은 겨울에 문 닫고 여름에도 이게 안 되고, 딱 봄 가을 중에서 진짜 사람 몰리는 그때만 하고 나머지는 일을 못 하게 되는데, 그냥 기본상에 봤을 땐 수산 같은 경우는 겨울철도 있고 가을철도 있고 해가지고 좀 계속 쭉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드는데, 그렇게 그 영업 일수로 따졌을 때 수산 쪽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많이 있죠. 일단 청과랑 비교하면 어찌 청과는 로스율이라고 그러나요? 좀 이래 자기가 이래 버려야 될 것들이 간혹 나옵니다. 한 3, 4일 지나가면 변하기 시작하고 해가 상품성이 확 떨어지고 그것도 지나면 이제 버려야 되고. 네. 근데 수산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산물 하루 팔다 못 팔면 버려야 되지 않나, 뭐 냉동 뭐 그렇죠. 이런 예. 게 더 많이 합니다. 청가보다. 그래서 청가로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수산물이 의외로 로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이게 신선도에서 차이가 날 텐데. 생물은 얼리면 되고요. 아 예. 냉동은 녹기 전에 다시 집어넣어 놓으면 되고요. 그 전에 이문 보던 거를 조금. 일단은 물건을 냉동을 싣고 가고 이렇게 팔다 보면은 네. 이제 살짝 뱅이 빠진 것부터 팔기 시작하잖아요. 네. 남으면 아직 냉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와서 넣어 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그대로잖아요.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그런 데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떼갖고 오늘 갔는데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네. 내일하고 모레하고 볼 일이 있습니다. 놀아야 됩니다. 그럼 그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보관소가 있어요.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크겠는데요? 많이 크죠. 물건 떼감에 있어서 걱정할 게 없죠. 남아. 그런 사소한 문제라든지 이것저 세차라든지 제일 큰 게 또 세차일 겁니다. 수산물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세차를 여기서 해주세요. 아, 예, 옆에 저 있잖아요. 할수 있게. 예, 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이게 예전에 제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전북 익산에서 꽃게장 되게 크게 하시는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분은 자기 꽃게장은 그 암놈만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개가 봄철에도 나오고 가을철에도 네. 나는데 암놈이 나오는 철이 있을 때 네. 그때 좋은 놈으로다가 많이 사가지고 자기 창고가 있대요. 네네. 그래서 쟁여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좀 다른 철이 아닐 때도 그걸 꺼내가지고 또 해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산이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창고 역할이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어느 정도나 이게 큰지, 좋은 가격에 좀 들어오기 편할 때 좀 많이 좀 쟁여놓고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건지. 근데 일단 너무 없이 시작해갖고 일단 그런 건 있어요. 지금 5만 원짜리인데 한 달 지나면은 요게 한 7, 8만 원 될 것 같다. 네. 그런 거 사놓으면은 좋죠. 그리고, 근데 네. 그 금액이 장난 아닙니다. 최소 양인 건가요? 그렇죠. 보통 몇만 원씩 하니까 하나에 그런 건 이제 욕심 안 냅니다. 그냥 우리 팔 정도. 그 정도만 이제 한 200개, 300개 뭐 이런 정도만 좀 잡아 놓는 견해는 있죠. 사장님,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사장님 지금 만들어 놓은 인프라로다가 오늘 20팀이 왔는데 몇 팀까지 소화가 가능하시나요? 예전에 한참 들어올 때는 한 4, 50팀도 들어왔죠. 그때는 농산물 뭐 청과 다 할 때였죠. 다 하셨어요. 예. 이 수산물도 좀 하고 있었고 그때. 일부러 집중하신 이유가 좀 수산에 자연이 도태됐죠. 자연이요. 자연이 청과 쪽은 도태되고
이쪽으로만 계속 꾸준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현관화 농산물 쪽은 일반 차량 장사들이 하루에 여러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할 때는. 네. 근데 물건 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왜? 이거 팔아봐야 이거 물건도 안 좋고 가격은 비싸고 나가 돈도 못 만들고 하고 하니까 안 실어버립니다. 또 이 차량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야가요. 그 가격에 대해서 조그마한 1,000원, 2,000원 갖고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차피 가격이 좀 빠지는 거 가지고 마진을 취하는 스타일이라서 예, 그런가요? 그렇죠. 마트보다는 차량이 쌀 거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마트는 어차피 거기 임대료도 내야 되고, 마트들이 뭐 어디 구석진 자리 있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앞이나 어디 가든지 과일 장사 하시는 분들 보면 횡단보도 앞에 다 꺼내놔가지고, 그 자리가 좋은 거 임대료 내야 되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고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비싸졌기 때문에 차량 장사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좀 싸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청과는 마트에서 싸게 파니까 이게 좀 반품도 안 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됐는데, 수산도 사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죠. 마트가 좀 오히려 비싼 것도 있지만은 우리 물건들 정도면 싸게 팔죠. 한마디로 기존의 마진을 취하는 생각 자체가 좀 틀리신 거네요. 예.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산 차량 장사 하시는 분들이 매출 대비해서 수익이 괜찮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봐야 하는 되죠. 거네요. 예. 마트들은 보통 보면 이래 단가를 적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단가를 조금씩이라도 손님들이 가져갈 수 있게 단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수익보다는 손님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우리 차량 장사님들은 자기 수익부터 생각합니다. 다 그러신가요? 네, 100%입니다. 장사도 직접적이다 보니까 모든 결정사항이나 이런 게 직접적입니다. 이 조기도 어제 들어온 거, 오늘 들어온 거, 저전에 들어온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4만 원, 6만 원, 9만 원입니다. 네. 그럼 4만 원짜리부터 갑니다. 아니 그래도 단골 장사를 하려면 그래도 조금은 내가 좀 덜 먹더라도 좀 나중에 나를 찾아주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지금 사게 해주면 다음에도 사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음에 비싸게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4만 원짜리가 있고 6만 원짜리가 9만 원짜리 있잖아요. 네. 9만 원짜리를 19만 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4만 원 갖고도 그래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부터 만들기 시작해갖고 거꾸로 올라가면은 9만 원짜리는 조금 더 좋잖아요. 더 팔기가 좋고. 이래 그때 상황에 맞게 소비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가면서 밀당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갈치도 4,000원 받을 때나 5,000원 받을 때나 6,000원 받을 때나 제가 파는 게요, 똑같이 만 원입니다. 그럼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좀 욕심을 좀 줄이고 좀 하면은, 근데 그렇게 팔아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집할 겁니다. 뭐 좀 떨어진다거나 소비자를 좀 더 늘린다거나 싸게 팔아가 그래 된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근데 그렇게 파는데도 몇 년씩 파는데도 뭐 유동없이 꾸준한 자기의 수익 창출을 하니까. 얼마 전에 새로 초보 창업자, 청년 창업자가 새롭게 차량으로다가 생선, 수산물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들 친구가 나이는 30입니다. 아, 30이요? 예, 형이 옷가게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가 접게 돼갖고 할 게 없어서 이쪽으로 왔거든요. 한 2달 일회를 해보고 네가 결정을 해라, 장사를 한다니까. 한 보름 정도 일 시키고 이제 오후에 일이 없길래 내 차량으로다가 살짝 내보내봤어요. 몇 짝 실어서. 차량 장사하던 애들이라 그런가 좀 팔아오더라고요. 그래도 한 돈 10만 원 뿌리는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오후에 잠깐 나가서도. 네. 그러다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차가 나오면서 할부를 하나 뽑았거든요. 뽑아갖고 나가는 거를 여기서 장사 잘 하시는 분한테 같이 가라. 그래 하루 이제 견습을 시켰습니다. 2달 정도 그 사람을 흉내내면서 장사를 했죠. 그때가 운이 좋았어요. 그때 추석 대목이고 또 그 시기가 지금 시기니까 갈치가 나갈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팔았죠. 야시장도 다니고 야시장 쪽에서 작년에 대박이 많이 터졌어요. 근데 수익은 한 2천만 원 정도 버는 것 같더라고요. 3개월째인가 4개월째 되던 때 저 전액 할부로 뽑은 차량 가격을 다 갚았으니까요. 2천이면은 수익이 2천이 났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한 3개월 4개월 만에 52억을 팔았다는 얘기인데. 차량 할부를 다 끝내버렸어요. 원래 할부로 다 찍었다가 그거 이제 부담된다고 그 벌어서 돈은 없었거든요. 그 버는 걸로 다 할부 끝내버리고 자기가 여기 오기 전에 빚이 좀 있었나 봐요. 뭐 네. 그것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한 해 갖고는 많이 벌었겠죠. 그러면 걔는 좀 특별 케이스고요. 네. 그리고 그 친구가 푸드트럭을 한다 했어요. 네. 세프 그걸로 이제 주방에서 일한 지 좀 됐고요. 네.
그래갖고 가게는 안 되고 이제 푸드트럭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던 차에 아들님 친구하고 또 절친이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와 본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상담을 좀 했어요. 푸드트럭 좋다 이거야. 그걸 하기 이전에 이걸 한번 해보해라. 어차피 차량 있어야 되는 거니까 친구 따라 몇 번 가보고 해봐야 된다. 이걸 한번 해보고 한번 시작해봐라. 그래갖고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것도. 걔는 조금 이제 걔보다는 수단이 좀 떨어집니다. 장사를 안 하던 사람이지. 예, 안 하던. 걔도 그래도 못 벌어도 한 달에 한 4,500원 벌죠. 마진율 자체를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를 팔면은 마진 구조가 한 3, 4천 원은 가져가는 구조인가요? 저희 집에서 만원 팔 갈치가요. 얼마에 나가냐면은 4,000원부터 네. 7,000원까지 나갑니다. 4,000원짜리도 10,000원에 팔고 7,000원짜리도 10,000원에 팔고 이런 건가요? 근데 그렇게 팔으라고 드리는데 이제 사장님들은 청을 둡니다. 4,000원, 5,000원짜리는 만원짜리로 갑니다. 그럼 고위에 6,000원, 7,000원짜리는 12,000원 내지 15,000원으로 갑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야시장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푸드트럭을 했던 친구들이 제일 고충이 뭐였냐면은 대관절 푸드트럭을 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할 자신은 있는데 어디 놓으려고 하면은 뭐 쫓겨나고 상인들한테 욕먹고 아파트 앞에서 하려고 하면 또 뭐 분여회나 이런 데서 또 항의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밀려서 푸드트럭이 있지 말아야 될 자리를 가서 그냥 공치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과일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도로에다가 네. 차치기라고 해가지고 이거 현수 막 걸어가지고 하면은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생선은 조금 다른 루트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청구하고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이 차량 장사들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도보라고 돌아다니는 거 있죠. 방송 들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전병이라고 이제 목에 가서 내려서 파는 겁니다. 네, 그 딱 두 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걸 병행해야 됩니다. 전에는 한 목에서 장사를 하루를 했으면 지금 하루에는 여러 수십 목이 써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대도로변 횡단보도마다 썼다가도 하루 그래도 일당은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냥 횡단보도에 있어서 넘어오는 사람 한 신호등 한 4-5개만 봐도 몇 개는 팔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그 시간에 그 시점에 딱 거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느낌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이제 지금 얘기하다시피 그 정도 되는 분은 몇 년이 흐른 분들은 이제 타임별로 갑니다. 어느 타임에 어느 곳 왜 년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팔았던 게를 다 기억을 하고 네. 적어 놓지 않습니까? 네. 대박 터진 데는 꼭 기억할 것이고 네, 이제 내가 얼마만큼 대박 터진 곳을 많이 아느냐 그걸 많이 알아야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시는 분 한 1년만 하면 어느 정도 한 일주일 돌아다닐 곳은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초자와 타자의 그거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제일 기본적으로 횡단보도만 치기에도 자기 일당은 나온다.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내공이 되면 이제 횡단보도 외에 좀 더 대박 터질 곳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겠죠. 그 뭐 어느 마트 앞이라든지 또 어느 은행 앞이라든지 퇴근길 뭐 출근길 여러 가지가 많겠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본인들이 서서히 알아서 나가야 돼요. 아까 야시장 말씀하셨는데 야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음식 파는 예. 그런 곳인데 그건 저도 생각하기에 이제 예외인데 그것은 뭐가 팔겠냐 포기하라 그랬거든요. 안 된다 그러면 뭐하냐 음식점이나 파는 거지. 네. 실질적으로 음식 파는 사람들이 막 자리세를 몇백만 원씩 내고 있고 네. 근데 거기 갈치를 판다고 들어간다 하길래 반신반의도 알고 저 알고 뭐 그냥 못다 오겠지 생각했죠. 근데 작년에 대박이 났습니다. 보통 대박이 났다고 하면 하루 매출 한 200 이상 생각하고 200 이상 찍죠. 아니 먹을 거 먹으면서 갈치를 3,400 찍고 올 때도 있고요. 작년에 야시장 타던 분인데 지금은 다른 거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분은 뭐 한 400 이상씩도 찍고 다녔어요. 마진율 한 60. 마진율 60%요? 예. 여기서 한 15,000원, 18,000원, 17,000원 이런 거 한 거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팔고 다녔어요. 완전 의외인데요. 네. 그 얘기 들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야시장이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규모도 크고 네. 팀으로 어느 정도 네트워킹을 통해서 예. 어느 지역에 좀 가치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예, 계시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구들이 좀 야시장 팀 식구들이 하나가 한 7명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 서로 부딪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의견도 충돌되고 왜 그랬냐니까 야시장이라고 다 잘 되진 않았어요. 네. 이제 대박장이 있고
쪽박하고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대박장을 잡으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자리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총무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자릿세가 있어요? 야시장에 자리세가 있죠. 야시장 자릿세가 있죠. 예. 자리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총무는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그 총무한테 갈치 들어갑니다. 갈치 들어갑니다. 갈치 들어갑니다. 여러 명이 전화가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사람이 많다 보면 총무가 금액을 올리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만 원에 들어갈 걸 얘한테 20만 원 부르고, 되네? 얘한테 30만 원 부르고, 얘한테 40만 원 부르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10만 원에 들어갈 걸 몇십만 원씩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이제 뭉치는 거죠. 뭉친다는 게 한 대여섯 팀이 이렇게 좀. 네, 대수명이 되죠. 이거는 조금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수산물 트럭을 꾸미려면 얼마가 들어가나요? 차량 가격까지 해야 됩니까? 차량 가격 빼고요. 빼고 스피커 달고요. 네. 거물망 뭐 그 정도겠죠. 그리고 냉장고는 필요 없죠. 냉장고 왜? 그리고 이제 스피커 시절이 요즘 차들은 다 이래 MP3가 플레이가 되니까 그 오디오는 그대로 쓴다면은 그 스피커하고 반복기하고가 한 3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만 하면 되죠. 나머지는 그러면 스트로폼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서 쓰시면 돼요. 그냥 실질의 개조가 필요 없는 거네요. 개조가 필요 없죠. 차량만 있으면 되죠. 그 이제 방송 장비 그거 하는데 한 30 정도 들어가는 거.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은 물때 많이 들어가봐야 한 5, 60만 원 잡으면 될 끼고요. 예. 그거 외에는 뭐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럼 보통 푸드트럭 차량 장사하시는 분들을 일반 장사하시는 분이 보면은 되게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게 네네. 뭐 세금도 제대로 씻고도 안 하고 뭐 네네. 사업자도 안 내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보통 차량 장사를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사업자를 내고 시작을 하게 되는지. 대중에는 사업자 있는 분도 있고요. 있어갖고 자기 그 사업자로 카드 단말기 네. 갖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 나이가 좀 있잖아요, 다들. 그러다 보니 그런 쪽에 문의하는들이 좀 있고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일단 또 내 쪽에서도 문제되는 게 저는 100% 자료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판매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좀 불이익 당할 때가 좀 많죠. 수익 면에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라든지. 그러면은 요즘 뭐 포터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1,500 정도 세가 중고 한 1,700, 800 해야 뽑을 겁니다, 아마. 예. 네, 뭐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꾸미면은 사실상 큰 돈 안 들이고 예. 할 수는 뭐 막말로 한 3, 400만 원짜리 중고 트럭 갖고 와갖고 나처럼 없이도 시작한 사람도 있는데, 나도 그거 갖고 하면은 뭐 한두 달 하면 한 몇 개월 하면 자기가 마음 먹으면 우리 그 아들 친구처럼 몇 개월 안에 새 차도 만들겠죠. 근데 사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트럭 차장사 하시러 지금 20팀이 오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50이 넘으시고 막 60이 되시고 이러신 분들인데, 젊은 친구들이 안 하는 이유가 창피해서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정보가 없어서 안 한다고 정보가 생각하세요? 없죠. 정보가 없어서 정보가 없죠. 생각하시죠? 예, 창피하다면은 얘들도 안 했겠죠. 예. 그렇죠. 예. 어차피 장사하겠다고 예. 하는 건데. 근데 저도 생각을 했을 때 어정쩡하게 경험도 없는데 가게라고 덜컥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직접 뛰면서 이렇게 차 장사를 하면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힘들더라도 젊음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자기 밥벌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여기서 뭘 공부해 간다 생각하면 큰 인생 공부죠, 이거. 그렇죠. 예, 앞으로 사업을 하든 뭐 하든 이걸 딛고 괜찮게 운영해 나가면서 다른 걸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밑받침 공부가 많이 되죠. 인생 공부가. 예. 보통 수산물 장사로 차 장사를 하시다가 사장님이 계속 5년 동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다음에 좀 발전된 형태로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계속 없습니다. 그냥 계속 차 장사만? 재밌거든요. 웬만한 가게보다는 낫잖아. 중소기업도 있잖아요. 장사하면서. 장사하는 재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쌓이니까. 예. 100만 원 매출하면은 100만 원 매출에도 혼자서 다 가능합니까? 보통 가게에서는 예. 매출 대비해서 인건비를 얼마 이런 게 있는데 예. 매출에 따라서 혼자 할 수 있는 맥시멈 매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있겠죠. 평균적인 매출이 5, 60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장사 잘하는 사람 말고. 그냥 50만 원, 6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하루 한 2, 30만 원. 2, 30만 원 무난합니다. 2, 30만 원 정도. 일요일 날 쉬고요. 네. 일요일은 왜 쉬니까? 일요일 날 사람들이 더 집에 많고. 조금 장사가 좀 저조한 그것도 있죠. 반찬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외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식을 많이 하고. 예. 안 쉬고
계속 비 오는 날만 쉬는 분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매출이 좀 높을 때하고 낮을 때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예. 봄, 여름, 가을 다 비슷해요. 예, 예. 요일도 비슷하고요. 제일 잘 될 때가 아마 9월달, 10월달인 것 같아요. 추석 끼고 이제 한두 달 왔다 갔다 이렇게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봄에가 더 좋았을 때도 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추석 이쪽 저쪽이 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장님 뵙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푸드트럭 제가 사러 갔을 때 정말 푸드트럭 하겠다고 차값은 막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사가지고 거기다가 막 3,000만 원씩 발라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했는데 도저히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걸 매물로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걸 봐가지고 그래서 사실 사장님을 뵙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차장소로다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차장사가 문제가 아니라 소소하게 어떻게 보면 바닥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하겠다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런 정보를 모르고 그렇죠. 있고 실제로 어디 연락할 때도 없고 뭐 이럴 때가 전무하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지금 저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해주시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은 좀 그게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친구의 친구가 푸드트럭을 알아봤었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그게 어차피 네가 그걸 하게 되더라도 돌아다니면서 자리를 봐야 될 거 아니냐. 네, 어느 쪽이 어느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다. 하루 생활비라도 벌어가면서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거는. 이거부터 해보고 이게 네 잘 되고 자리를 잘 목을 잘 찾으면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럼 되지 않냐. 지도 막막하죠. 돈을 들여서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막막하죠. 저기도 자기 여태까지 안 하던 걸 하는데 자리를 어디가 뭐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알아봐야 몇 군데일 거 아닙니까. 특별한 구역 지가 평소에 보던데 네, 내공이 너무 딸리지 않냐. 보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를 만들어 놔라. 그러면 너 뭐를 해도 푸드트럭을 해도 너 돈 벌 수 있어. 이것을 해봐라. 내 거라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로서 해보고 어느 정도 네가 자리 보는 안목이 생기면 그때 더 늦지 않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렇죠. 아주 요만큼 중고 차량 보증금 뭐 좀요 할부로 끊어봐야 1, 200이면 사고 돈 하나도 안 들어가도 중고차 사잖아요. 할부로 끊어서 해봐라. 할부금은 나온다. 그랬어요. 돈 들어갈 거 없지 않냐. 야, 물건값밖에 들어가는 거 없어. 물건값 50만 원만 하면 돼. 배상해 줄게 50.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예, 예. 저희 창풀 TV를 보고 그리고 저희 회원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되게 많으신데 그분들은 사실 뭔가는 하셔야 될 분들은 맞아요. 네네. 근데 지금 쉽사리 도전도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 뭘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힘도 있고 왜냐면 또 이번에 뭔가를 한다 안 되면은 되게 큰일 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용기라든지 좀 응원의 말씀 해주시면은 일단 용기를 내셔갖고 여기 아침에 오시면 또 다른 용기를 얻어 가실 거예요. 예, 예. 최고 하고 싶은 말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이제 장사를 하고 싶은데 저 사장님들이 장사하는 거 보고 전화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수익은 어떻게 되냐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네. 대답은 다 하는데 사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갑니다. 절대 가슴 깊이 안 들어가니까 현장에 오셔갖고 용기를 내서 한번 오셔요. 오셔서 이 우리 사장님들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하고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눈으로 직접 그분들을 통해서 들으시면 좀 뭔가가 결단력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근데 그분들이 사장님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친절합니다. 아 진짜요? 예, 제 여기서 지금 계시는 분들은 거의 이 새끼손가락 같습니다. 이 손가락 10개 같아요. 다 식구들처럼 그렇게 삽니다. 여기서. 잠재적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네네. 같이 먹고 살는 예, 예, 팀원이라고 예.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지붕 밑에서 밥 먹고 같이 사는 사람 식구들 같이 살아요. 일단 뭐 다른 얘기가 필요 없고 일단 현장을 맞습니다. 직접 오셔서 한번 좀 예. 보고 예, 예. 그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것도 물어볼 수가 있고 예, 예.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여기 오시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은 큰 돈은 못 버시겠지만 능력이 좋으시면 더 큰 돈도 벌겠지만 해갖고 손이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시면은 그래도 여러 사장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다른 제가 인터뷰를 많이 했지만 오늘 같은 인터뷰가 전 너무 좋은 게 사람이 불안한 게 뭐 돈을 벌고 못 벌고도 중요하지만 아, 내가 의지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 예, 예. 내가 내일이라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은 내가 가볼 때가 있어. 사실 이런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아,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이 창풀 TV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쪽
사업에 대해서도 좀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아주 뭐 수산물뿐만이 아니고 뭐 농산물이든 첨가물이든 뭐 네. 상품이든 뭐 좀 아는 게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아유, 빨리 좀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한테 좀 가르쳐. 예, 예. 좋은 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